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북5 프로 360 모델을 가지고 와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북4 프로를 올해 1월에 구매를 해가지고 메인 PC로 쭉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제품이 벌써 구형이 되고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저는 일단 좀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버를 구매를 했거든요. 뭐 사실은 외관은 지금 크게 변한 게 없어가지고 엄청난 기대가 되지는 않아요. 삼성 PC 같은 느낌이 전형적으로 드는데요. 안쪽에 보면 아무래도 360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S펜이 들어 있고요. 충전 케이블 하나 있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그레이하고 실버 컬러고요. 외형적으로는 그냥 딱 봐도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혹시나 몰래 기변을 해야 되는 분들께서는 그냥 같은 색깔을 구매하면 주변에서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자, 제가 부팅을 하기 전에 외형 단자를 좀 일단 이렇게 겹쳐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오른쪽 측면을 보시면 헤드폰 단자가 있고요. USB-A 타입 그리고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 SD보다는 그냥 일반 SD를 넣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안 바뀝니다. 왼쪽 측면을 보시면 HDMI 단자가 하나 있고요. 썬더볼트 4 단자가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썬더볼트 5를 탑재한 맥미니가 나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좀 약간 아쉽기도 해요. 썬더볼트 5를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HDMI는 2.1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펙상 보면 우퍼 사이즈도 커졌고 트위터의 출력도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부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북5 프로 360이 이 시점에 나온 이유, 인텔의 루나레이크가 출시되면서 그 새로운 칩셋을 넣은 PC로 지금 선봉에 선 겁니다. 물론 이제 젠북이나 다른 제품들이 먼저 나온 것들은 있는데 삼성 제품에 새로운 칩셋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이목을 지금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고 인텔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은 루나레이크 인텔 코어 울트라 7 256V가 탑재되어 있고요. 램은 16GB, SSD는 512GB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GPU는 아크 140V의 8GB 칩셋이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램 32GB가 탑재된 제품은 추후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루나레이크의 특징을 한 줄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전력 상태에서 안정적 성능을 꾸준히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차로 비유를 해보자면 에코 모드에서 120에서 140km를 꾸준하게 잘 달릴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전성비가 물론 중요하기는 했지만 최대 성능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두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만큼은 조금 다르게 타겟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영리하게 설계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루나레이크는 전성비를 극대화시켜서 이런 저전력 PC 혹은 저전력 서버 조금 더 극대화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성능이 중요한 분들은 에로레이크가 탑재된 데스크탑을 구매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인텔이 마지막 승부수를 좀 잘 띄운 것 같은 느낌이 일단 듭니다. 자, 자세한 테스트들은 제가 이제 실사용을 하면서 좀 체감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공개가 된 성능들을 비교를 해보자면 좀 성공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360 같은 경우는 이렇게 S펜도 지원을 하고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인터페이스 조작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PC다 보니까 쭉 쓰다 보면 이 터치가 되는 걸 까먹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맥북 같은 경우는 터치가 지원되는 디스플레이가 없었죠. 아이패드를 팀킬할까봐 그런가? 자, 첫 느낌을 말하기 전에 제가 구매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일단 너무 비싸요, 이번 모델이. 제가 북4 프로 때는 그래도 출시 할인을 받아서 200만 원 극초반대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할인도 거의 없고 구매 초기인데 240만 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두 개의 지금 스펙을 따져보면 울트라 7 시리즈가 들어간 것 똑같고 512기가도 똑같고 램도 16기가 똑같기 때문에 차이점은 이제 세대 간의 차이인 건데 40만 원 차이가 난다.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네요. 배터리 등 다른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거의 없고요. 디스플레이도 똑같은 패널이 탑재가 된 것 같아요. 다이나믹 AM OLED 2X가 탑재되어 있고 반사 방지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미 되어 있던 거예요. 3에서 4 넘어가면서 반사 방지 때문에 넘어갈 만하다라는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4에서 5는
똑같다는 거. 예. 자, 그리고 북5 프로에 새롭게 들어간 윈도우 버전이 있어요. 윈도우 11은 똑같은데 24H2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온디바이스 AI를 구동할 수 있는 O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북4 프로에 비해서 달라진 스펙이 MPU가 탑재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인증받았습니다. 보통 40톱스 이상이 되어야 인증이 가능한데 40톱스 이상으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5 프로 360 같은 경우는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 리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콜 기능이 뭐냐? 윈도우 안에서 스냅샷을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동작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여튼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새롭기도 하고요. 업데이트가 된다면 제가 테스트를 해볼 예정인데, 한 가지 저도 걱정이 되는 지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서 정보가 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장소에 저에 대한 기록이 꾸준히 쌓이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불안한 지점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크 내장 그래픽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북4 프로 때도 아크 시리즈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내장 그래픽인데 상당히 좋다, 게임도 어느 정도 할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곤 했었는데, 이번 그래픽은 더욱더 좋다고 합니다.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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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어떤 노래? 오호. Switch it up whenever you like. But let the mic get it all out. I pump it, I pump it. All the noise now, I get this and that. I know, 되돌리는 날, always up and down. 네, 폴을 한번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Baby wanna go out, put in palm tree. I'ma get it. Shoo. I'ma get it. Shoo. Watch, I'ma bite back, 차이가 나네. 네, 우퍼 사이즈가 좀 달라져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타격감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트위터의 출력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스펙상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트위터 쪽 변화는 크게 체감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실내에서 기본 스피커를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업그레이드 요소가 될 만은 하다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북3 프로 때부터 360을 3세대째 쓰고 있어요. 처음에 나왔던 것도 구매는 했었습니다. 너무 실망을 해서 바로 중고로 되팔았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은 3, 4, 5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문의를 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